60개 의료기기 회사들, 제약사들의 FDA, CMDR 임상시험 수탁관리 사업을 진행을 해오고 있습니다. K-바이오 솔루션에서는 코엑스와 키메스에서 전시회를 진행하고 있고요. 또한 미국 법인을 운영하고 있어서 미국의 실리콘밸리의 바이오메디컬 캠퍼스에 K-바이오가 한국 기업들의 네트워킹을 위해서 헬스케어 스토어를 이제 운영을 하고 있고요. 보시는 내용은 실리콘밸리의 샌프란시스코 공항에서 10분 정도 남쪽에 위치해 있는 산마테오 지역에 K-바이오가 스토어 센터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내용들을 간략히 안내를 드리고요. 저는 미국의 글로벌 바이오텍 기업들에서 지난 14년간 FDA 인허가 부장을 역임을 했습니다. 쿡 메디칼 인디애나 본사에 있고요. 쿡 메디칼 연매출 3조의 인디애나 본사에서 제가 RA 팀장을 7년 동안 역임을 했고요. 그 이후에는 달라스 텍사스 지역의 세인트 주드 메디컬에서 제가 1년 동안 FDA C 부장을 역임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는 매출액 150조의 제약회사 카디널 헬스, 미국에서 이런 바이오 기업을 떠나서 13번째로 제일 큰 기업이었고요. 이 기업에서 존슨앤존슨으로부터 폴딕스라는 2조 원대의 사업부를 인수 통합하는 작업을 제가 5년 동안 진행을 했습니다. 이렇게 글로벌 바이오텍 기업의 미국 본사에서 제가 14년 동안 RA, FDA, 유럽 허가 부서를 관리한 경험을 바탕으로 한국의 기업들의 FDA와 EU MDR 진행을 해드리고 있고요. 또한 임상시험 수탁관리, CRO 사업을 전개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인디애나의 쿡 메디칼에서 7년 동안 이제 일하고 퇴사할 때 제 RA 팀 분들과 같이 찍은 기념사진이고요. 옆에는 이제 달라스 이제 하시면은 뭐가 떠오르실까요? 달라스 하시면은 카우보이. 네, 저희가 이제 FDA 팀을 이제 운영하면서 제가 달라스의 그 카우보이 팀 워크를 위해서 같이 갔었는데요. 사실 이때를 제외하고는 제가 이 달라스 회사에서 일하면서 거의 해를 보지 못하고 일이 너무 많아서 그렇게 일을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MDR과 여러 FDA 강연을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심사부서 진행했던 내용이고요. 그렇게 말씀드리고 글로벌 헬스케어 시장에 있어서 먼저는 이제 그 의약품과 의료기기 전체적인 글로벌 시장을 안내를 해드리고요. 그리고 미국과 유럽의 바이오텍 시장, 그리고 디지털 치료제에 대해서 오늘 중점적으로 말씀드리기 전에 일반적인 치료제에 대한 이런 심사 과정, 이런 부분들을 먼저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바이오텍 글로벌 시장에서는 이제 현재 세계적으로 경제가 기축되고 좀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바이오텍 마켓은 급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가장 최근까지만 해도 전 세계 의료기기 시장은 600조 원대 시장이었는데 지금 현재 850조 원대 시장 규모가 되고 있고요. 대한민국 정부의 한 해 예산은 700조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전 세계 글로벌 의료기기 시장이 규모가 850조 정도가 되고 있고, 이 시장에서 미국 단일 시장이 차지하는 규모가 40%, 그리고 대한민국이 1.7에서 1.9%, 유럽 시장이 30% 정도 넘습니다. 그래서 의료기기 시장을 보셨을 때는 대한민국은 이제 10위, 9위 이렇게 위치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2021년도에 코로나 진단 키트와 진단 의료기기 제품들의 수출이 급증하면서 대한민국의 의료기기 시장이 급성장을 했습니다. 생산 규모가 40%가 성장되었고, 사실 코로나 이전에만 하더라도 대한민국의 의료기기 시장은 7조 원대 규모였는데요. 벌써 10조 원대 규모가 되었습니다. 이 내용이 시사하는 바는 최근 미국의 연방준비 이사회의 이제 공격적인 금리 인상과 물가 상승과 여러 대내적인 경제 여건이 이제 악화로 국가적인 거시적인 경제에 대한 전망은 그렇게
밟을만 하는데요. 그렇지만 이 바이오텍, 헬스케어, 의료기기, 치료제 시장은 지금 아주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바이오텍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이 산업 자체가 상당히 지금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 언론에서 접하는 그런 경제 소식과는 전혀 다른 산업에 있다는 것을 이제 아실 수가 있겠고요. 글로벌 바이오텍 마켓에서 제조사의 탑10 리스팅이 되겠습니다. 잘 아시는 이제 메드트로닉 회사에서부터 존슨앤존슨, 에보트, 필립스, GE, 벡튼 디킨슨, 시멘스, 그리고 제가 5년 동안 일했었던 칼디널 헬스, 스트라이커, 백스터 등의 이제 회사들이 탑10 이제 글로벌 제조사들이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850조의 글로벌 시장에서 이 탑10 기업들이 차지하는 매출의 폴션이 25%에서 30% 정도가 됩니다. 아주 편중되어 있는 시장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바이오텍 기업들은 반드시 이 글로벌 기업들과 네트워킹을 해야 되고 이 글로벌 기업들과의 라이센싱 아웃이라든지 유통계약, 디스트리뷰션에 대한 계약 등을 반드시 진행해야 되는 필요가 이런 글로벌 기업들을 비단 이제 경쟁사로 보기보다는 협력해서 이미 글로벌 시장의 30%를 차지하고 있는 이런 탑10 기업들과 파트너십, 네트워킹을 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기업들의 영업력은 특히 미국이나 유럽 시장에서 따라잡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 기술력을 가지고 글로벌 기업들과 라이센싱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이러한 이제 기업들을 탑 20까지 이제 열어보았을 때 탑 20에 들어가게 되면은 이제 일본 회사가 테루모가 있고 올림푸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시아권 국가에서는 유일하게 일본 기업이 2개 기업이 탑 20 리스팅에 들어가 있고 향후에 대한민국의 바이오텍 기업에서도 이 탑 20, 탑 10 기업이 이제 나올 수 있기를 이렇게 기대합니다. 그리고 이어서는 이제 디지털 치료제 바이오텍 의료기기 제품에 앞서서 현재 이제 대두되고 있는 치료제 의약품, 일반적인 이제 치료제 의약품의 승인 심사 과정, FDA 인허가 과정 이런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렸던 내용에서 글로벌 이제 바이오텍 마켓은 크게 성장을 하고 있고 5.4%의 계속적인 성장을 하고 있고 이제 북미 지역, 북미라고 하면은 이제 캐나다는 대한민국보다도 경제 규모가 작기 때문에 미국 시장을 가리킵니다. 미국 시장에서 40%의 시장 규모가 나오고 있고요. 유럽 시장의 경우에는 이제 전 세계 850조 규모에서 한 250조 원대 시장, 30% 그러니까 유럽 연합은 27개 국가의 단일 경제 공동체입니다. 27개 국가를 총 합쳤을 때 글로벌 바이오텍 시장의 30%를 조금 넘는 그 정도 수준이고 이제 미국은 한 개 국가이지만 40%를 차지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고요. 그래서 지금 이러한 그 시장 중에서 특별히 이제 퇴행성 관절염 시장, 이 시장은 의료기기와 의약품 치료제가 모두 적용을 받는 시장이고 이런 퇴행성 관절염 글로벌 시장은 현재 10조 원대의 시장에서 2028년에는 17조 원대로 연간 매년 8.7%의 성장을 할 것으로 보이는 급속도로 성장하는 시장이 되겠고요. 이러한 퇴행성 관절염 시장에는 의료기기에 있어서는 인공관절이 있습니다. 그래서 슬관절 전치환 수술에 쓰이게 되는 인공관절이 있고요. 엉덩이뼈로 불리는 이제 고관절 전치환 수술에 쓰이는 의료기기가 있고 대한민국에는 대표적으로 코렌텍이라는 상장사가 있고요. 글로벌 기업으로는 잘 아시는 에피콘이라든지 지멀 바이오맷이 특별히 이쪽 퇴행성 관절염의 이 바이오텍에 있어서 의료기기 시장은 글로벌 기업들이 거의 독점을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는 이제 코렌텍과 같은 기업이 있고요. 이러한 퇴행성 관절염은 의료기기와 그리고 퇴행성 관절염 치료제, 의약품이
그 세포 치료제가 동시적으로 적용이 될 수 있는 글로벌 시장에서 가파르게 성장하고 있는 시장이면서 의료기기와 의약품이 함께 경쟁하고 있는 독특한 시장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예, 그런 시장을 좀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이제 보여드리는 내용은 이 글로벌 시장의 분석에 있어서 미국 시장을 보시게 되면은 미국에서 가장 바이오텍이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고 이미 큰 그 매출을 보이고 있는 곳은 보시는 이제 뉴욕과 펜실베니아, 매사추세츠 지역의 동부 지역, 북동부 지역, 그리고 캘리포니아 지역 이렇게 가파른 성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앞서 말씀드렸던 퇴행성 관절염 치료제에 있어서 현재 이제 인공관절의 의료기기에 대해 말씀을 드렸고요. 이런 것들이 이제 의약품에 있어서는 지금 보시는 FDA 미국 식품의약품안전국에서 질레타라는 의약품을 승인을 내렸는데 바이오텍에서 의료기기를 개발하는 관점에서는 이 의약품을 어떻게 승인을 내리는지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고요. 예를 들어 질레타라는 그 FDA에서 승인한 의약품의 경우에는 지금 보여드리는 워맥과 바스 이런 통증과 기능에 해당되는 지표 중에서 통증 지표만을 가지고 FDA에서 승인을 내렸고 독특한 점은 이 질레타라는 의약품은 이 통증의 지표가 12주까지만 개선이 되었거든요. 이 퇴행성 관절염이라는 것은 이제 어르신들이 그 무릎이 아프고 이런 슬관절염을 겪을 때 통증의 개선이 필요한 이제 의약품이 되는데 12주까지만 그 개선이 되었는데 그랬다가 지금 이 도표를 보시게 되시면은 24주 차로 이제 넘어가게 되면은 이제 12주에는 그 통증이 빠르게 녹색 표로 개선되는 게 보이다가 24주가 되면은 이제 이 지표가 더 이상 치료 효과가 사라진 것으로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FDA는 승인을 내린 내용이 되겠고요.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을 보시면서 바이오텍에서 이제 의료기기에 있어서 임상시험을 준비할 때는 이런 의약품의 임상시험이 어떻게 전개가 되는가 이런 부분들을 이제 확인해 보실 수가 있고요. 이런 내용을 국내로 가지고 왔을 때는 그 국내에는 그 이 퇴행성 관절염을 이제 이 관련된 치료제를 개발하는 회사는 코오롱 티슈진의 인보사가 있고요. 아마 뉴스에서 접해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알바이오 개발사 네이처셀의 조인트 스템이라는 제품이 있습니다. 이 조인트 스템 같은 경우는 통증 지수, 이제 워맥과 바스를 가지고 지금 FDA 기준과 같이 그 임상 시험을 완료한 내용이고요. 이런 걸 보실 때 임상 시험을 준비를 할 때에는 이제 이 디지털 치료제에 있어서도 임상 시험의 준비가 필요하고요. 임상 시험을 준비를 할 때는 반드시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고시되어 있는 이 임상시험 평가 가이드라인에 그 의거해서 임상시험을 준비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해당 퇴행성 관절염 치료제에 있어서는 그 식품의약품안전처 2015년에 고시된 퇴행성 관절염 그 가이드라인에 의거해서 통증과 기능에 대한 임상평가를 진행을 이제 한 것입니다. 이제 이런 내용에 대해서 최근에 이제 그 이슈가 된 부분이 있어서 소개를 이제 드리는 내용이고요. 이 바이오텍에 있어서는 의료기기 디지털 치료제 그리고 의약품의 심사가 있습니다. 의약품에서는 중앙약사심의위원회에서 품목 허가를 진행하게 되고요. 이 보시게 되는 이 그 퇴행성 관절염에는 말씀드렸다시피 코오롱 티슈진, 네이처셀 이런 상장사들이 있는데 해당 그 상장사 네이처셀의 조인트 스템의 품목 허가에 대한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심사가 9월 2일에 진행되었던 내용인데 이 진행되었던 내용에서 다소 이해하기 어려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명확하게 고시한 그 통증과 기능에 대한 평가를 이제 요구하지 않고 또 다른 구조 개선에 대한 평가를 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을 보실 때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고시한 이 기준을 기업체 입장에서는 명확하게 잘 인식하고 사업 제품을 개발해야 된다. 왜냐하면 이러한 내용으로 인해서 이게 최근입니다.
9월 29일에 해당 중앙약심위 회의록에서 식약처 기준과 좀 벗어난 그런 구조 개선에 대한 요구가 나와 있었고, 이미 네이처셀 회사는 통증과 기능으로 임상을 다 마무리한 상태였기 때문에 이 기업의 중앙약사심의위원회 회의록이 9월 30일 공개가 되면서 기업의 9월 30일이니까 최근이죠. 하한가를 기록하면서 이 기업의 시가총액이 3천억 원이 하루 만에 증발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이제 그렇다면 이제 중앙약사심의위원회에서 제기했던 구조 개선은 지금 이제 이런 내용들은 치료제를 개발할 때는 임상시험을 진행할 때는 식품약품안전처의 명확한 기준을 참고하고, 또한 FDA의 퇴행성 관절염 임상시험 평가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보았을 때 중앙약사심의위원회에서 제기했던 구조 개선은 FDA에서는 구조 개선으로는 과연 통증으로 이어지는 명확한 상관관계가 성립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오스테오아르트라이티스를 승인함에 있어서 스트럭처럴 엔드포인트 구조 개선으로는 FDA는 의약품을 승인한 바가 없다. 그러니까 이제 중앙약심위 회의와 전혀 상반되는 내용이었죠.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이제 기업들이 잘 준비를 해야 된다. 그리고 이러한 심의를 진행할 때도 이런 중앙약사 심의의 위원회 규정에 이제 위원을 맡는 분들이 심의를 진행하게 되는 기업의 동종 업계에 해당 기업을 경영하거나 이런 것들이 이해 충돌이 있는데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약사법 18조의 규정에는 위원장이 이것을 관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위원장이 동종업계의 기업의 대표를 맡고 있으면 이게 사각지대가 생기는 겁니다. 위원장이 이해충돌을 관리를 하게 되어 있다 보니 이런 위원장이 직접 이해충돌에 해당될 수 있으면은 이런 내용이 사각지대가 생길 수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명확하게 치료제 개발에 있어서 이제 의약품의 심사에서는 이런 것들이 적용되기 때문에 식품약품안전처 기준, FDA 기준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이런 이제 이 경우는 좀 논란이 되고 있는 그런 이슈이기 때문에 현재 고등법원에서도 2심 판결이 진행되었고요. 서울 고등법원 재판부 형사 7부에서 임상시험에 대한 아주 면밀한 평가가 이루어졌고, 이것에 대해서 통증과 기능 수치가 이 해당 의약 정보 시스템에 대해서는 개선된 것으로 인정되었다는 이제 내용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이제 최근에 대두가 되고 있는 내용이고요. 이런 내용들을 이제 감안해 보실 수 있다는 것을 좀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